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적 발언, 단순히 말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란적 발언이 중동 상황을 생각하면 단순 말실수라고 할 수 없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는 소리까지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중동에서는 금기어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금기어를 말했다는 건 인도에 가서 소고기로 먹방을 찍고 온 것만큼 충격적인 일인 거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비밀 군사 협약입니다. 잠깐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때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전은 한국이 프랑스에 원패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말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고 난 뒤에 반전이 일어났죠. UAE 측은 한국이 UAE의 안보를 위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물었고요. 한국 측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러자 UAE는 양국의 비밀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UAE 유사시 한국군 부대 파병을 의무화하는 자동 개입 약속, 평시에도 전투부대 주둔 및 UAE 군 교육 훈련과 정보, 군수 지원까지 한다는 한국 정부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가 우리 정부의 외교부와 법제처, 국방부에 전달됐고, 이 문서 초안을 보고 외교부에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비판 때문에 원전 수출이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UAE로 급파했습니다. 이후에 김 장관은 3번이나 UAE를 방문하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UAE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고 얼마 후 UAE는 차기 원전을 한국에 발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특전사의 일진이 UAE로 파병됐고, 이게 바로 아크 부대입니다. 자, 이 비밀 협약의 존재를 모르고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자꾸 UAE 측으로부터 무리한 군사 지원 요구가 들어오자 뒤늦게 이전 정부가 비밀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무지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군사 기밀 협약에 대한 걸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니까 이 협약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UAE는 격분했고, 이것 때문에 놀란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급파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협약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사고를 친 거죠. 일단 아크 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비밀 군사 협약의 존재를 인식한 게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UAE는 형제국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지능이 낮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가 조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UAE죠. 이런 발언의 배경이 한국과 UAE가 안보 공동체로 묶여있고, UAE는 원전과 차세대 미래기술에 대한 한국 투자 대가로 한국군 부대를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비밀 협약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게 헌법상 국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UAE의 유사시에 우리 국회가 이걸 동의할지 불확실하다는 걸 윤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유사시 파병을 전제로 한 이런 비밀 협약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걸 검찰총장 출신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건 국기문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에 원전 수출 당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한사코 비밀 협약을 은폐하려던 중요한 이유를 윤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지 않나요? UAE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은 금기어입니다. 진짜 바보 아닌가요? 국가 간의 비밀 협약 내용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발설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해버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이란이 우리한테 항의하고 해명을 요청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외교부의 거짓 해명이죠. 아크 부대를 비전투 부대라고 해명했는데 특전사 정예 요원이 어떻게 비전투 부대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거짓말, 멍청한 해명, 이런 게 쌓이면서 70억 달러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입장인 줄 아세요?
이번에도 본인 잘못은 없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란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하죠? 대통령실이 직접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란이 오해한 것 같다. 오해가 풀리면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이걸 무슨 말실수, 야당의 꼬투리 잡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발 국어 공부 좀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기밀에 큰 손상을 입힌 거고 비밀 협약을 스스로 발설한 거나 마찬가지고 국기 문란을 저지른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생각 없이 밖에 나돌아다니냐 이겁니다. 영국 좀은 바이든 날리면 이제는 이란이 오해한다고 한다. 이게 지금 할 소리인가요? 이거 지금 대통령이 직접 가서 사과하고 해명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사를 보내거나 고위급 대화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오히려 오버하는 행동이라고 답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만약에 하나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이러니까 이미 사과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초과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과하는 순간 본인들 입지나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고 대통령도 고개를 못 들 수준으로 실수를 튀어나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웃긴 걸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다음 최고 대상이 안철수라고 했잖아요. 이걸 인지했는지 갑자기 안철수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UAE 관련 발언을 윤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참 그나물에 그 밥이라 생각되는데 안철수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외교부가 충분히 정부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듯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과보다 공이 훨씬 큰 외교라고 평가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그마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외교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이건데 이걸 어떻게 조그마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안철수 씨도 결국은 눈과 귀를 다 닫고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건가요? 지금 여당 쪽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내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제원, 나경원 사이의 분쟁에 김성태 의장도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격한 반응을 쏟아낸 건 엄청난 배신감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온 거냐면 이번 정부에서 설 자리가 없던 나경원 씨를 장제원 의원이 장관 후보로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상황에 나경원 씨가 다른 방향을 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진짜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정치적 방향과 지지는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는 참사가 명백하고 더 이상 없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랑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들 체면 차리기 바쁘고 본인들 권력 잡기에 바쁘고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벌려두기만 하고 수습은 안 하니까 윤 대통령이 믿고 있던 인사들마저 자폭하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한동훈 장관입니다. 법무부랑 검찰이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죠. 의미 없는 반복 소환만 계속하고 정작 이렇다 할 결과는 여태까지 못 내놓으니까 여전히 구속도 못 시키고 있죠. 이거 분명 얼마 안 있다가 구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거 구속을 한다는 거 자체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구속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궁지에 물리니까 한동훈 장관도 실없는 소리만 하고 있죠. 정작 본인들이 팩트와 증거로 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이미 언론사에 나올 대로 나온 기사가 있음에도
민주당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연일 사고만 치는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심란하실지 짐작도 못합니다. 저도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투표한 국민들마저 후회하고 있는데 원래 지지를 하지 않던 국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